안녕하세요. 메디카페 여러분, 대구 신통신경과 원장 전지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밑 떨림이나 다리에 쥐가 나거나 여러 군데 경련이 생기시는 경우 많이들 경험하시죠? 대부분 마그네슘 부족만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이런 것들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경험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런 마그네슘 부족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떨림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네, 정식 의학 명칭은 국소성 근육 경련입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영양소나 전해질들이 척수에서 그리고 신경에서 그리고 근육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작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중에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일어날 때 원치 않는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근육 경련입니다. 뇌에서 척수를 통해 근육까지 연결되는 신경이 어떤 이유로든 기능이 약해지거나 근육이 수축하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근경직을 유발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근육 경련을 겪는 위치는 다리 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과 그리고 눈 쪽일 겁니다. 아무래도 종아리 근육 같은 경우는 크고 그리고 오랫동안 서 있으면서 일과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피로도가 가장 많이 쌓일 수가 있고요. 눈 밑에 있는 근육은 아무래도 눈 피부 쪽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근육이 떨리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위치에서 근육 경련을 경험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마그네슘 외에 다양한 영양소, 그것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이런 근육 떨림을 만들어내는데요.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5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영양소부터 말씀드릴게요. 영양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시고 또 많이 관심 있으신 분야일 텐데요. 대부분의 영양소는 필요한 것들이 주로 야채 섭취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야채를 많이 못 먹게 되면 몸 안에 있는 전해질의 불균형,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마그네슘을 포함한 칼슘, 칼륨, 이런 것들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근육의 수축하는 과정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흔히들 알고 계시는 마그네슘을 포함한 칼륨의 경우는 부족한 때 이런 근육의 경직이 흔히 발생을 하고요. 칼슘은 오히려 과다한 경우 이런 마그네슘을 포함한 전해질들이 충분히 흡수가 되지 못하도록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 내장 염증이 있는 경우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신경 기능과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정크 음식들 관련 것입니다. 이런 자율신경 그리고 정크 음식들은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는 경우에 교감신경이 과다하게 항진되거나 혹은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에 이런 근육의 경직을 발생시킵니다. 교감신경이 과다 항진되는 경우는 신체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분비가 될 때 많은 양의 마그네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들을 분해할 때 있어서 역시 마그네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직접적으로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를 맞지 않게 하면서 근육의 경직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해질의 불균형, 그 중에서도 흔히 알고 계시는 마그네슘에 대한 불균형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근육은 약 75%에서 8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영양소들을 이용해서 신체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영양소들을 녹여내는 바다와 같은 게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죠. 이런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신체의 전류와 영양소의 이동을 방해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근육 경직이 발생합니다. 흔히들 축구나 마라톤 등의 과다한 운동을 하시는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다가 다리 쪽에 쉽게 쥐가 나는 것들을 보셨겠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분 부족으로 인한 경직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복용하는 약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약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약들이 신체적으로 활약을 하면서 다른 위치에 다른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압약 같은 경우, 이뇨제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콩팥의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혈관의 근육들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럴 때 작용하는 여러 가지 전해질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근육에 적절하지 않은 전해질의 불균형을 만들어내다 보니 이 약들 때문에 증상이 잘 생깁니다. 피임약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호르몬제 성분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 자율신경계 기능들을 교란시키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근육의 경직도를 만들어내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흔히들 드시는 술과 커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도 많이 음용을 할 시 마그네슘을 쉽게 부족하게 만들 수 있고, 비단 마그네슘뿐만이 아닌 다른 전해질에 대한 불균형도 많이 유발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자세로 인한 근육의 과다 사용입니다. 아무래도 근육이 일을 많이 하거나 관련 신경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또 다시 근육을 많이 경직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육의 피로, 그리고 근육량의 감소, 그리고 지속적인 근육을 수축시키는 자세라든지 신경을 압박시키게 하는 자세들이 모두 다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과사용하는 근육들이 흔히들 경험하시는 근육의 위치이긴 하지만, 특이한 분들은 손이라든지 등 쪽에도 근육의 경직을 경험하십니다. 단순히 많이 사용하는 것 외에도 안 좋은 자세들도 해당하는 근육에 과도한 일을 주면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게 되면 그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골반이 앞으로 밀리는 자세를 많이들 하십니다. 동시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무릎의 관절이 뒤쪽으로 각도가 지어지게 되는 자세를 많이 취하셔요. 이럴 때는 특히나 다리 쪽에 있는 근육의 긴장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릎 주변에 있는 인대들, 그리고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굉장히 긴장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 좋은 자세들도 흔히 근육 경직을 유발시킵니다. 낮이나 밤이나 시도 때도 없이 쥐가 많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밤에 대부분 불편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많이 사용한 근육에 피로물질이 누적되는 시간이 언젠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너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근육에서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많이 쌓이거나 이런 용어들은 들어보셨죠? 피로물질들이 가장 많이 쌓여 있으니 야간에 아무래도 경련이 흔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체액이 저류가 된다는 점입니다. 일과 시간 동안에 지속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신체의 체액들은 중력 때문에 서서히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래로 내려온 체액들이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는 심장처럼 누군가가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데요. 정맥 같은 경우는 별도의 펌프질을 해주는 장기가 따로 없습니다. 다리에 있는 근육들이 이 혈액을 펌핑하듯이 쥐어 짜주면서 중력의 역행을 해서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체액이 많이 저류가 돼 있는 상황이 야간에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신체 입장에서는 다른 위치에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짜서 올려줘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근육이 과다하게 일을 하다가 쥐가 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는 나라별로 선호하는 여러 가지 식품들이 있을 테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음식 종류를 좀 더 타겟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콩류라든지 참깨, 표고버섯, 시금치 이런 것들이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마도 굉장히 좋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간식으로 많이 활용하시기도 하고, 혹은 실제로 음식에도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음식들은 잣과 우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영양제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마그네슘을 직접 복용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많이 도움이 되겠죠. 마그네슘 단독 상품도 많이 있지만 멀티미네랄 성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마그네슘을 드시면 될 텐데요. 마그네슘 함량은 100mg 미만이면서 칼슘이 함께 든 종합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과다하게 섭취되게 되면 칼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앞서서 쥐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원인적인 요소를 알게 되면 질병 종류들도 굉장히 구조화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간 질환 내지 간 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분들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간 경화가 있는 환자들에게서 증상의 발생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의학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많은 논문들에 따르면 간들이 여러 가지 대사들을 하면서 노폐물들을 배출하고 여러 가지 전해질들에 대한 밸런스를 같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런 쥐가 잘 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과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와 만성 신장 질환들도 역시나 몸 안의 전해질의 불균형을 흔히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병들은 근육과 신경의 허혈을 쉽게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해질의 불균형 또한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쥐가 많이 나는 경우 의심을 해봐야 되는 전신 신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 기능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앞서 말씀드렸듯 적절히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예민하시거나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높은 분들은 교감신경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비특이적으로 근육 자체에도 경직도를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원리를 말씀드릴 때 자율신경 기능의 밸런스가 적절하지 않게 되면서 흥분신경세포가 많이 활성화되게 되면 마그네슘 소모도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도 환자분들이 쉽게 근육 경직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신경 기능에 대한 질병도 쥐가 잘 나는 이유로서 고려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허혈입니다. 즉 하지정맥류와 같은 정맥의 순환이 저하되거나 동맥경화와 같이 혈액이 충분하게 근육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적절하게 근육에 산소라든지 여러 가지 전해질들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산소 부족 혹은 여러 가지 전해질 부족으로 인한 경직도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근육의 경직도가 너무 자주 발생하는 분들은 이런 혈관계 질환들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혈관계 질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 같은 경우는 정맥의 순환이 느려지게 되면서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는 특히나 혈액을 돌리는 속도가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각 말초에 있는 근육들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심혈관 질환을 의심할 수 있게 할 만한 여러 가지 기저질환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너무 잦은 쥐가 난다고 하시면 반드시 심장계통의 질환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신경과에서 흔히들 보게 되는 퇴행성 병이라든지 신경이 눌리게 되는 경우들도 다른 위치의 쥐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과 연결이 끊어지게 되니 근육이 자기 마음대로 수축을 하게 되는 현상이죠. 혹은 근육이 파괴되면서 염증성 반응으로 인해서 근육이 과다하게 수축하는 경우도 있고요. 들어보셨는 것들 중에서는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신경의 퇴행성 병 중에 하나고요. 또한 근육병이라고 하는 것도 근육들이 부서지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쉽게 근육의 수축을 느끼십니다. 이런 질병들은 사실 흔히 발생하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걱정하실 질환군은 아니긴 한데요. 훨씬 더 많은 이유는 근골격계에서 신경이 척수에서부터 다리 혹은 척수에서 팔까지 가는 길 중에 어디서든 신경이 포착되면서 하방에 있는 근육들의 기능이 약해지게 되는 신경포착 증후군으로서 경직도가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같이 수반을 하거나 안 좋은 자세를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쥐가 잘 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세 분석과 함께 신경이 포착될 만한 위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평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근육경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제가 보통 환자분들이나 설명을 해드릴 때는 2가지나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려서 말씀을 드리기를 선호하는데요. 이 근육경직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많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정리를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많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생하는 빈도가 너무 잦거나 일반적으로 흔히 경험하는 위치가 아닌 곳에 근육의 경직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2가지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꼭 상담을 해 주시고요. 일반적인 위치에 그렇게 흔치 않게 발생을 하더라도 내가 너무 불편해서 그 증상을 어떻게든 해소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여러 가지 보조적인 처방이라든지 보조적인 자세에 대한 교정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병원에 오셔서 같이 상담을 해주시면 일상생활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